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1일이고요.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시간을 끌 듯 하던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투자 패키지의 가장 큰 이 소스는 아무래도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1,500억 달러가 투자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2,000억 달러는 원전이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 쓰고요. LNG 쪽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요. 좀 의외의 움직임이었죠. 코스피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지만 사실 기대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간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3,245포인트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환율 같은 경우는 1,395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환율도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어제도 고금리가 동결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원전 관련 종목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그 관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죠. 오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900원 상승해서 65,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밴드를 그리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듯 하면서 위로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아직 의미 있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서 뭐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 지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동일하게 그리던 종목이 LNG 종목 중에 조선 종목 중에 그 하나오션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관세 최대 수혜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요. 한번 급등 이후에 위아래로 좀 흔들긴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런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2차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사실 크게 지금 뭐 많은 매수 이어가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125만 주 매수했지만 하루 매수 매도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주목할 만한 수급이 없다. 그래서 일단 대차장고를 보게 되면 대차장고는 체결 상환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고 같은 경우는 2,100만 주 정도로 수행 중이고 뭐 특별하게 오늘 주목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23.78%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전 KPS고요. 한전 KPS도 52,3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 다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60일선 지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픽을 하긴 했지만 이 픽한 것은 이제 하나증권의 추천 관련 종목이고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동일한 비슷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바닥 라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투자 수급은 뭐 외국인 투자자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2,700원으로 4%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넥스트, 그죠? NXT 이 거래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었는데 거래가 좀 줄어드는 듯 하면서 오늘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횡보를 했지만 현대건설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분명히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 좋은 소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형성했고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매도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25% 수준의 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 투자자가 줄곧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향후 이제 움직임도 달라질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38,600원이고요. 네,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0원에서 3만원 후반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도 20% 수준으로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전력도 같이 이 원자력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공밴드는 사실 뭐 이 원자력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선에 대한 성격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걸쳐져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조선 관련 이 테마가 힘을 좀 받으면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도 좀 이제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오늘 관광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그러한 움직임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 알래스카가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관광 관련된 종목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특히 그 성광밴드는 관광을 이어주는 이제 밴드를 이제 끼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자력과는 무슨 관련이 있냐면 원자력이 이제 그런 이 큰 관들, 대형 관들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밴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계속 고점 유지하면서 네,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뭐 37,0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15,000주 정도 매도했는데 25.5%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는 70원 정도 하락했고요. 네, 11,000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지지라인 형성하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뭐 임팩트 있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우진 같은 경우도 전 고점 부근으로 지금 주가가 향하고 있고요. 네, 점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도 같이 주목해 볼 만하다. 근데 검사 계측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력 하면은 주기기 종목이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EPC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보조기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은 선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2파워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지금 주목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S&T 에너지는 4.36%입니다. 그래서 49,35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피크 한번 찍고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거래량 터트리면서 지금 이 거래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었죠. 그래서 S&T 에너지는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강한 물량이 붙으면서 올라가 주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고점 부분이긴 해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이제 좀 이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지금 힘을 받은 상황이고 한번 지켜볼 만하다. 지금 보조기 관련 기업들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TK락도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비주류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요. BHI도 한번 이제 급등이 크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43,300원이고요.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BHI도 LNG 가스 터빈 관련된 그런 주요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관련된 보조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HI도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자력 테마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형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거래가 조금 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테마들이. 1번이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이 엮여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선박, 엔진 관련된 그런 테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원전이 엮여 있습니다. 원전도 SMR이 엮여 있고요. 이 태용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업력으로 그 관련된 기자재를 좀 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단조 이 능력이 좋은 것 같고요. 이 풍력 관련된 관심을 받으면서도 최근에 원전 테마와 선박 테마가 같이 엮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마찬가지 시세 한번 나오고 조정 좀 받았고요. 꾸준히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고 특별하게 뭐 모아간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일단 주가는 확실히 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요 정도로 지금 보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대장주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시장 소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한번 오늘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대건설과 페르미 아메리카가 미국의 민간 전력망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의 대형 원전, SMR, 가스 복합 화력, 그 다음에 태양광, BESS 등 통합형 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협력을 하였고요. 이 통합형 에너지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형 원전도 포함되어 있고 가스터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에너지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원자력 기반 하이브리드 에너지 프로젝트 공동기획,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계별 세부 업무 패키지 개발, 기본 설계, 연내 EPC 계약 추진 등 프로젝트의 원자력 발전 부분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략 과제 공동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대형 원전 4기와 그 다음에 SMR 2기, 2기가 아니라 2기가와트죠. 가스 복합 화력 4기가와트,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1기가와트를 결합한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 전력을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이면 원전, SMR이면 SMR, 가스터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포함됐고 배터리까지 그냥 다 섞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러한 이 협력을 지금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기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대건설이 우선적으로 업무 협약을 하고 이렇게 EPC 건설 협력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뚫어놓은 그 시장 속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아래 이제 보조기기 기업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볼 만한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슬로바키아죠. 유럽의 슬로바키아도 최우승자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은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EPC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가리아 코줄로드의 두기 벌써 이제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도 협력을 한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도 지금 이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핀란드라든지 그런 이제 북유럽 쪽에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합작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지금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과 직접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그 관련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세기 AP1000 모델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주기기를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확실히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협력을 이어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가시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과열이 있었는데요. 그 과열이 여전히 더 가열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AI만 믿고 계속 간다. MS, 메타, 동반 질주 얘긴데요. 지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빅테크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견조한 실적이 인공지능 부문의 투자금 확장에 대한 시장감, 불안감을 잠재웠다. MS는 시간의 거래 기준으로 지금 5,500조를 돌파를 했고요. 메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거는 AI에 관련된 수요와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AI 뭐 버블이라든지 혹은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다든지 그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도 지금 3%까지 회복을 했고요. 네,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이 지금 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으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그런 이 포커싱이 다시 한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현실화된 상황을 보여줄 거고요. 그게 지금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로 초점이 맞춰질 거고 그 아래에 보조기기 기업들도 같이 초점이 맞아지면서 원전에 대한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중요한데요. 국내도 이제 신규 원전 2기와 SMR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 모델을 해외에 이제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혁신형 SMR을 들고 북유럽 진출 타진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한수원과 노르웨이 개발사가 현지 타당성 조사를 공동 착수를 했고요. 이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협약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ISMR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ISMR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MR 시장, 대형 원전 시장 외에도 원전 해체 시장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큰 시장인 건 알겠지만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뜬구름 잡기식에 언제 뭐 몇백 조다 하면서 시작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해체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해체를 하겠지만 그래도 노하우를 쌓는 거고요. 향후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수명이 완료하는 그런 원전들이 하나둘씩 나왔을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EPC 관련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 대한 목표치 다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차트 봤을 때 급등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도 괜찮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이제 이 매수를 이어가는 종목들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시장입니다. 이 한국의 원전 시장이 다시 부흥을 일으킬 만한 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한 미국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근반이 되는 AI에 대한 활성화가 여전히 높더라.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기반이 여전히 좋더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중해서 포커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 원자력 테마는
또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